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욕구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 욕구를 채우고 또 꼭 채워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를 계속 채우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가고 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와도 채워야 된다는 그 생각에 노예가 되어져서 때로는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구가 있다면 또 절제가 적절하게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학교에 다니면서 1학년인 학생도 있고 2학년인 학생도 있고 3학년인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단계가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사람이 있고 또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음도 단계가 있는데 먼저 사람의 마음의 단계를 나누기 전에 물의 급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의 5급수는 폐수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아주 더러운 물이고 또 여러분이 쓰고 남은 또 이게 생활용수 더러운 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시거나 또 쓸 수가 없는 물이죠. 그보다 좀 나은 물은 4급수입니다. 녹음용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미꾸라지나 또 갯지렁이나 또 이게 아주 작은 존벌레 같은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에는 작은 벌레들은 살 수가 있지만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또 병이 들고 또 설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급수는 사람이 정화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입니다. 그냥 그 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붕어도 살고 또 잉어도 살고 그런 물고기들이 삽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물이 이제 2급수입니다. 2급수에는 가물치도 살고 또 여러분이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실 건데 꺽다리라든지 또 땡아리라든지 좀 웃긴 이름이지만은 이런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물은 좋은 냇가에 가면 2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마셔도 괜찮고 또 모욕을 하고 수영을 해도 괜찮은 물입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가면 1급수의 물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가재도 살고 또 산천어도 살고 열모구도 살고 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8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가족과 함께 금강산 입구로 갔습니다. 가칠봉이라고. 우리나라에도 금강산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금강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면 수입천이라고 금강산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에는 가재도 살고 또 열모구나 산천어도 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물이 정말 깨끗하고 또 푸른색 빛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 좋은 물을 마시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몸도 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인 5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사는 마인드. 사람은 이 육체가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욕, 그리고 또 식욕, 또 성욕, 이게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저희들 집에도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새끼를 5마리 낳았습니다. 진돗개는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고 나면 이제 잠을 자지요. 낮에도 잠을 자고 밤에도 잠을 자고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사람도 먹는 거, 또 배부르고 나면 잠자고 또 성욕대로 움직이고 이런 사람을 표현하기를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아마 학생 여러분 중에서도 휴일일 때 먹고 자고 하면 부모님이
진서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먹어야 되겠다. 정말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먹는 걸로 자기 몸을 위해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잠자는 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먹는 것도 사람이 좀 절제도 하고 잠자는 것도 사람이 좀 절제를 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좀 절제를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4단계의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인 도전을 하는 마인드. 예, 사람이 좋은 쪽을 도전을 하면 좋은데 근데 사람이 마음의 수준이 낮으면 좋은 쪽을 도전을 하는 것보다 좀 쾌락적이고 좀 자극적이고 또 재미있는 일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게임을 즐기는 학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여러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학생들이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침 먹고 게임하고 점심 먹고 게임하고 또 저녁 먹고 게임하고 밤에도 게임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속에 빠져서 그 게임 속에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행복도 누리고 친구도 만나고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인정을 받거나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를 못하는데 게임 안에서는 또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고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또 지시를 하면 사람들이 잘 따라주기 때문에 거기서 혼자 왕이 되는 거죠. 왕된 기분으로 거기에 사는 겁니다. 현실을 자꾸 도피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과의 그 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를 잘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게임 속에서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년에 신문에서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둔 엄마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게임 속에 젖 먹이는 그런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옷도 입히고 젖도 먹이고 또 뭣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젖을 먹였는데 실제 자기 아이는 젖을 먹이지 못하고 그렇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게임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환상이고 어떤 것이 실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그 환상 속에 많이 젖다 보면 현실은 정말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고 또 환상은 현실로 보인다고 하는 거죠. 학교도 가지 않고 게임하고 빠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도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도박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도박 때문에 인생을 망한 사람이 정말 많은 거죠. 근데 왜 사람이 그런 쪽으로 빠질까?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고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도박보다, 그게 게임보다, 그게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꼭 해야 돼.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미 그 마음에는 자기 욕구를 따라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자동차로 말할 것 같으면 엔진은 좋아서 힘있게 달려가는데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핸들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꺾어야 될지 언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다가 얼마 안 가서 벽에 부딪히고 옆차와 부딪히고 낭떠러에 떨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도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 갔는데 이 사람은 전과 27범이었습니다. 전과 27범이라는 것은
자, 27번 죄를 지어서 27번 잡혔다는 거죠. 본인은 한 40번 정도 죄를 지었는데 27번만 잡혔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는 지분 때문에 잡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장갑을 잘 끼고 범죄를 하면 안 잡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세파트 개가 와서 도둑을 잡았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세파트가 없는 집을 골라야 되겠다. 대문을 발로 꽝꽝 한번 차보고 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길에 또 주변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7번을 교도소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도둑질 할 생각이 없지요? 아니요. 다음에는 꼭 안 잡힙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안 잡히는지 모든 정보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벽합니다. 이분이 교도소를 나올 때마다 이번에는 안 잡힌다. 이번에는 완벽해. 정말 귀신이라도 나를 못 잡을 거야 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번에 또 잡히겠구나.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 사람이 생각이 깊이 사고할 수 없고 한쪽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하는 부분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이번만 내가 어느 점수 이상까지만 또 하루만 이 친구가 한 번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는 이미 마음이 굳어집니다.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아주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앞 시간에 경청의 단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또 듣는 척 하는 사람이고 그것처럼 마음의 단계도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사람입니다. 평범한 마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마인드.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직장도 잘 다니고 또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또 게임할 수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절제도 하고 뭐 도박도 절제도 할 수도 있고 뭐 마약이라든지 기타 여러 쾌락적인 부분을 잘 절제도 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놔두면 부담을 피해서 자꾸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고 사람은 자꾸 편한 대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사람이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의 성취를 하고 나면 안일하게 쉬고 싶고 또 칭찬을 한번 해주고 나면 또 내가 더 나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 퇴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공이 놔두면 내려막길에 그대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 방학 때나 아니면 휴일일 때 학교를 가지 않을 때에 또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 여러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5단계도 다시 내려가는 거죠. 5단계로 내려와서 잠을 푹 잡니다. 푹 자고 배부르게 먹고 또 TV 실컷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루 종일 게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 앞집에 사는 학생도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옵니다. 학교에서는 게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 오면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게임을
계속 하는 거죠. 누가 제재를 안 해주면 면담멸치를 할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면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네가 다른 데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하고 그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받아들이는 학생이 고마운 것보다 좀 떱떱이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현실에 충실한 이 사람이 시간이 주어지고 또 돈이 주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자꾸 내리막길을 내려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TV에 자주 나와서 수갑을 차고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어렵게 그 자리를 올라갔지만 그 정상의 자리를 잘 지키지를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단계가 평범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또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가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주어져서 내가 지금 있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찾고 묻고 배우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가서 배워본 적도 없지요. 그러나 제가 골프를 오늘부터 하루 배우고 일주일 배우고 한 달을 배운다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1년을 배우면 어느 정도 칠 겁니다. 그전에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도전을 하고 배우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실력도 마음의 세계도 저는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도전하는 마인드. 아주 작은 구운 가게의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노력 없이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와서 그 가게 사장님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노는 시간 때 한 발짝 더 뛰었고 다른 시간은 다른 사람 잠잘 때에 책을 한 번 더 쳐다봤고 다른 사람은 여유있게 지낼 때에 이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 자기를 도전하고 찾고 또 배우는 데 마음을 쏟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대인관계가 잘 좋지 않습니다. 아예 비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 나는 어려운 집안에서 이렇게 어렵게 노력을 해서 이 정상의 자리에 올라왔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점점 주변 사람하고 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싶고 나보다 노력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를 어렵게 올라갔는데 주변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공도 해야 되지만은 성공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사람은 최고 마인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마인드. 최고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성공도 하지만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고등학교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있는데 건물이 흔들리기를 시작했어요. 직감적으로 지진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밖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에 학생들이 20명이 못 나왔다. 문 입구가 찌그러져서 문을 못 열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뛰어 들어갔습니다. 건물은 흔들거리고 건물은 무너지기 막 시작하고 있는데 교실을 어렵게 찾아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문을 부수고 학생들을 20명을 끄집어냈습니다. 복도를 향해 막 달려가는데 구출된 그 학생이 말하기를 지금 두 학생이 저 뒤에 또 숨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그래? 그래서 막 건물 잔해가 막 떨어지는 와중에도 머리를 보호하면서 뛰어가서 두 학생을 끄집어냈습니다. 이 학생 때문에 22명의 학생이 생명을 건지게 된 거죠. 이 뉴스가 중국 전역에 나가면서 하루아침에 서타가 됐습니다. 우리의 영웅이라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신력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는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명문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라고 혜택을 준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돈을 주고 또 지방 유지들도 돈을 주고 해서 그가 가난한 집인데 돈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1년이 되었는데 공부도 안 하지. 그냥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술 마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 TV에 광고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인기 스타처럼 지내는데 그는 삶은 더 비폐해져 가고 병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 학생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믿은 거죠. 비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믿어서 아주 삶이 비폐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어서 다른 사람과 고립을 두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성공했지만은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하고 교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 마음이 흐르게 되는 거지요. 성공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해서 불행한 사람도 많은 거지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이 장차 자라서도 성공도 하시고 다른 사람과 마음도 교류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구와 절제에 대해서 이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와 절제. 욕구와 절제는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을 꺾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공차는 훈련도 하고 탁구 치는 훈련도 하고 또 공부하는 훈련도 하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에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일이 생기면 사람은 거기에 전혀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저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고무신을 신고 학교 가니까 학생들이 다 놀리더라고요. 조선 나이키를 신고 갔다고. 그래, 저도 제가 꿈이 뭐냐면 다른 친구들처럼 나이키 신발을 한번 신어보고 싶은 거죠. 체육 시간에 친구가 이제 축구화를 갈아 신고 나이키 신발을 놔두면 그걸 한번 신어보는 거죠. 그러면 친구가 와서 이거 더러운 발을 비싼 나이키 신발에 넣는다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나이키 신발을 사주세요. 어머니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오니까 어머니가 나이키 신발을 하나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시장에 샀는데 가짜였어요. 어머니가 시장 상인한테 나이키 신발을 주세요 하니까 아주 비싼 가격에 가짜를 이렇게 파셨는데 저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사이즈가 저하고 잘 맞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하고 좀 비슷한 걸 생각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핸드폰이 없는 사람 핸드폰을 달라고 말할 거고, 노트북이 없는 사람 노트북을 달라고 할 거고, 또 뭐 게임기가 없는 사람은 뭐 이런 거 저런 걸 달라고 조른 적이 있을 건데, 사람은 어느 누구나 욕구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욕구가 자라나는 건 너무 빨리 자라나요. 마치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욕구는 빨리 자라나는데,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갖춰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의 욕구가 이렇게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지금 아주 낮고, 네, 부모의 능력이 이렇게 좀 높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어머니 뭐 차 사주세요, 어머니 아니면 뭘 집을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사탕을 원하고 또 과자를 원하고 또 지나다 보면 컴퓨터 뭐 자전거 뭐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욕구가 또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면 어머니가 능력이 있어도 아이의 욕구만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집안 살림도 살아야 되고 또 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돌보고 키워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욕구가 자꾸 이게 자라게 되지면 이 부분만큼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왜 우리 집은 가난하지요? 다른 친구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물건이 없는 거죠?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 불만을 잠재우려면 절제력이 필요합니다.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친구한테 돈을 뺏기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심하면 방한상 같은 이런 사람을 보면 정말 아버지가 부자인데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을 주는 대로 다 썼어요. 돈을 다 썼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부모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돈 내가 한 번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기능이 없어도 그 마음이 자꾸 자라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이 본인이 부모님을 이제 망치로 때려 죽이고 또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경찰이 봤을 때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외부의 사람이 아니고 친아들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그러면 이 욕구가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어린아이 사탕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이 사탕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핸드폰 때문에 때를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노트북 때문에 때를 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겨울에 노스페이스나 비싼 옷 때문에 때를 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욕구가 많이 자란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면 욕구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능력은 자라질 않는 거죠. 능력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욕구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부모님의 능력이 낮은 사람도 아이가 이게 욕구가 계속 자라게 되어지고, 이 보면 반대편에 이제 부자인 부모, 능력이 많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아이의 욕구가 그대로 멈추고 있으면 좋은데 이 아이의 욕구가 한 칸 한 칸이 자랍니다. 그러면 이 더 큰 불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비싼 오토바이를 사주세요. 제 친척 중에 한 명도 아버지가 부자인데 비싼 오토바이를 안 사준다고 절도를 하고 훔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욕구가 처음부터 커진 거 아니고 그걸 잡아줄 만한 마음의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의 욕망이 커져서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군대에 장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고 빛이 나는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절제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제하는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친구들은 대부분 좋은 물건이나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는 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나는 이거 필요하지만은 내가 좀 이거 참았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한번 줬어 하고 그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의 그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누가 방해하려고 한다든지 가로막으려고 하면 사람이 화를 내고 고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보는 시선이 있고 학생이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학생은 아직 인생을 다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많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경험을 해보고 또 여러분보다 많은 삶을 살아봤습니다.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마음 꺾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손이 이렇게 잘 꺾이죠? 손이 잘 꺾입니다. 손이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옷도 입을 수가 있고 또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손이 잘 꺾이지 않으면 식사하기도 어렵고 옷 입기도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마시멜로 하나를 두고 15분을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마시멜로네 하고 금방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5% 되는 학생들은 마시멜로를 먹는 게 아니고 참았습니다. 또 참고 또 기다렸지요. 그래서 15분 지나고 난 뒤에 마시멜로 2개를 먹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쭉 연구를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마시멜로를 들어가자마자 바로 먹은 사람은 그들이 하는 직장이나 하는 일이 좀 저소득층의 낮은 단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끝까지 15분을 기다리고 참았던 그 사람은 사회 중요 요직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개인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이 욕구를 꺾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꺾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욕구 불만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이 욕구를 사람이 채우려고 하는데 돈을 통해서 못 채우면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채우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못 채우면 친구를 통해서 채우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욕구를 위해서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은 서로가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있는 거구나.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있는 거구나. 그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본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느냐?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잘못된 길을 하나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1964년도에 서포크 박사가 유아교육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표지가 계속 바뀌면서 지금도 그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의 그 교육 시간에 그 책을 배우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가 울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파도 애가 굶주려도 딱 정해진 시간에 또 우유를 주고 밥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참고 기다리고 절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음식을 먹고 남기면 정말 죄악시 여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는데 먹고 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음식은 먹을 것만큼만 딱 정리를 해서 딱 먹고 또 기다리고 또 배고픔도 기다려가면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 책이 나온 이후에 미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아이가 울면 젖을 먹여라. 아이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도 주고, 아이가 원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사주고, 아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무서운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공부하기 싫으면 전에는 몽둥이를 때려가면서 너 공부해야 돼. 너 마음을 꺾어야 돼. 지금은 공부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공부하면 좋다.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더 좋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내용이 지금 내가 놀고 쉬고 있는 내용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는 학교도 잘 안 다니고 서로 싸우게 되고, 지금 제어를 하려고 해도 제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릴 때 욕구를 채워주고 욕구를 위해주고 욕구를 절제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무서운 아이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약을 하고 또 건총 광도가 되고 또 패싸움을 하고 또 막 이성 문제로 막 어려워지고 정말 나라가 많이 혼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학교에서는 합리적인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대접을 받거나 인권 존중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군인들이 편안하게 내 원하는 대로 다 하다가 군대 가면 원하는 대로 다 못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고 탈영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하루에 한 6명 정도 탈영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오히려 한 명씩 자살합니다. 살기 싫어서, 귀찮아서. 왜냐하면 마음의 연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약한 거죠. 내 중심으로 살아온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수돗물 쓰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절제하는 걸 배우십시오. 아이고 그거 배워서 뭐해? 아이고 수돗물 좀 쓴다고 그게 뭐 얼마나 비싸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자동차 산업으로 아주 번성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개발하지 않고, 좋은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금을 다 받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임금을 받으려고 하고 서로 데모하고 싸우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가 몰락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살려면 자동차 회사도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고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하고 감수하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직원도 다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준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 준다면 여러분은 괴물이 되고 말 겁니다. 내게 좀 맞지 않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단계와 욕구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